코로나로 중단됐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리 찬양이 1년 8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인 기독교인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일 수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낮은 백신 접종률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해양 관광 휴양 도시로 사랑받는 전남 여수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리 찬양이 1년 8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13년 넘게 이어진 거리 찬양이 코로나로 중단됐지만 점차 일상이 회복되면서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스라엘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과 함께 중단됐던 예루살렘 거리 찬양이 1년 8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길 소망하며 2007년 예루살렘 중앙교회 청년 2명이 시작한 거리 찬양은 이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는 오픈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한인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명동이라 불리는 베니에우다 거리를 찬양으로 채워왔고 현지 매체들에 소개될 만큼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13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어져 왔지만 작년 2월 이스라엘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점차 일상을 회복해가고 국경도 개방됨에 따라 거리 찬양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11월 1일부로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펄밋을 또 허용해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가운데 또 다시 처음 마음으로 이 땅에 또 복음을 또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개월 만에 다시 울려 퍼진 찬양.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한인 기독교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인원은 줄었지만 찬양의 열기와 감격은 더욱 컸습니다. 한국어와 히브리어로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유대인은 이들의 찬양이 이 땅에 생기를 가져오는 것 같다며 기뻐했고 마침 시내를 지나다 거리 찬양을 지켜본 데이비 프리드먼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도 SNS를 통해 이스라엘은 한국을 사랑한다고 화답했습니다. I'm very happy to see that you show and really coming and show love for Israel.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찬양하다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통로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독일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로베르트 코후 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00명은 훌쩍 넘겼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 30명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Auch die Zahl der Menschen, die wegen Covid-19 auf einer Intensivstation behandelt werden müssen, steigt steil an. Und schrecklicherweise haben wir auch Tag für Tag wieder viele Todesfälle zu beklagen. 독일의 보건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12월 초에 병원들은 환자 수용 한계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록적인 확진자 수가 발생한 원인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백신 접종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독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3개월째 60%에 머물고 있습니다. Wir müssen beim Impfen noch weiter vorankommen. Natürlich, 2G- und 3G-Regeln, Abstandsgebote, Masken tragen, freiwillig Kontakte reduzieren, das alles hilft gegen das Virus. 아울러 독일 보건당국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백신 미접종자 등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를린시는 다음 주 성탄절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오픈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2년 만에 재개되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은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유족들을 위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골목길 사이를 오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가슴 한쪽에 유가족을 의미하는 노란 국화꽃 배지를 달았습니다. 안내자들을 따라 골목 곳곳에 위치한 부스에 들어가자 달고나 만들기 체험장이 나옵니다. 설탕 단냄새가 올라오자 체험자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피어납니다.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한쪽에서는 립밤 제조 부스와 엽서 쓰기, 뮤지컬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인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을 앞두고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유가족의 날이라고 해도 이제 공식적인 그 식만 하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어울릴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누고 경험할 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국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한 해 1만 3천여 명, 유가족은 최소 8만 명입니다. 이 중 54.4%는 본인도 생을 마감하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20.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자살률이 4배 더 높아 자살 유가족은 자살 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유족들이 겪는 죄책감과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 고립감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따라서 문화 행사를 통한 위로와 극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일상이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고립되어져 있는 유가족들이 사람들 만나고 서로 도움 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을 앞두고 남겨진 이들을 위한 공감과 소통의 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전라남도 여수는 355개의 보석 같은 섬과 위대한 유산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대표 해양 관광 휴양 도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수시가 푸른 미래를 준비하면서 도시 가치를 더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미정 기자. 네, 저는 지금 많은 관광객이 걸음하는 여수 소동동동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께서도 설명해 주신 대로 여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 휴양 도시인데요. 이런 여수가 세계인이 찾는 국제 해양 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이 시간에는 여수의 권호봉 시장님 모시고 그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지난 9월 29일 3일 동안 여수에서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국제 행사가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도시환경협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 51개 나라 156개 도시가 참가하고 있는 연합체인데요. 이번 여수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더 리더십을 발휘하고 강력하게 행동하자 하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여수 선언문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외에도 여수는 13년 가까이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정부가 지난 7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양보하기로 결정하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COP라고 합니다. COP 28차 회의를 그동안 남해안 남중권의 12개 시군이
유치해서 정말 노력을 해왔는데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COP 33차 총회를 남해안 남중권에서 꼭 개최지로 먼저 결정하고 하자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이런 실천 노력을 더 기간 중에 강화해 가려고 합니다. 네, 제3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행정적인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탄소 중립을 실현해가는 시민들의 선진화된 삶의 모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하시는 분들이 꼭 실천해야 할 탄소 중립을 위한 생활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작은 그 실천을 생활 속에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방은 2도 낮추고 냉방은 2도 높이기를 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또 일회용품 줄이기, 또 그 재활용 가능한 생활용품은 분리배출하기라든가 시내버스 이용하기, 또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기, 또 요즘 보급을 많이 합니다마는 전기차, 수소 전기차라든지 또 전기 이륜차 이런 걸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실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수에서 기후변화나 자연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 준비하고 계시던데요. 어떤 행사들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012년에 세계 박람회를 여수에서 잘 치루었습니다. 이 박람회의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이 되는데요. 10년간 이러한 박람회 정신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승해 왔나, 이런 것도 되돌아보고요. 또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도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이 기념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여수가 개항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행사도 하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망클럽 연차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또 2026년에는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통해서 섬의 보존과 또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인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박람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아름답고 깨끗한 여수를 세계인들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데요. 모든 행사들 순조롭게 잘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여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관했으며 종교계와 시민사회 500여 단체가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발제는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와 법무법인 신지 이은경 변호사가 각각 헌법적 가치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는 있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17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차별금지법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했습니다. 삼성제일교회가 성결미디어연구소를 개소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결미디어연구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단과 교회의 미디어 활용을 돕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성결미디어연구소는 개교회를 위한 미디어 활용 세미나를 비롯해 영상 장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차세대 미디어 사역자 양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해외 귀국 선교사들을 위한 아펜젤러 세계 선교센터 봉헌과 개관 예배가 열렸습니다. 개관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선교사들의 쉴 만한 물가로 사용하는 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리회 선교국 위원장 김정석 감독은 선교사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센터를 마련했다고 공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게스트룸 29개와 예배시설, 선교 자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교센터의 운영은 광림교회가 담당하며 서울남연회 이상훈 목사가 센터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담은 책인 개혁자들의 도전과 열정의 출판을 감사하는 예배가 성화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혁자의 도전과 열정에는 독일과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 종교 개혁지에서 저자 이백호 목사가 직접 촬영한 500장의 사진과 역사의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출판한 PCMG 코리아 방경석 대표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성경이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백호 목사는 믿음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는 그 흔적들, 화형을 당했다든가 그런 흔적들은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데 그 길을 찾다가 보니까 의외로 흔적들이 또 좀 있었고 기념비라도 있었고 그런 것을 제가 찾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입니다. 명성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음악회에서는 장윤성 예술총감독의 지휘 아래 최정상급 지휘자와 성악가 등 많은 음악가가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와 김하나 담임 목사는 지난 41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그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를 주제로 8차 다민족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의 주 강사로 나선 뉴욕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원로 목사는 뉴욕에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을 향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찬양제에서는 한인 청소년들의 난타와 파워 워십 무대를 시작으로 다민족으로 구성된 달리타쿰 선교팀 등 8개 찬양팀이 출연해 각 나라 언어로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청소년센터가 2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 이어 열린 회무에서 감사 회계 보고를 진행했으며 임원 선거를 통해 정인국 장로와 최호선 목사가 신임 이사장과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신임 대표에 취임한 뉴욕 영락교회 최호선 목사는 인사말에서 오랫동안 청소년 센터를 이끌며 기초를 세운 직전 대표 황영송 목사의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더 지난 시간들 못했던 거 더 열심히 한번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2세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AORC가 귀히 사용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대구 시민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제6회 문화와 생명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대구방송 김영준 기자입니다. 제6회 문화와 생명 콘서트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구기독교청 연합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가 후원해 CTS 대구방송 주관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기까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대구 시민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도하는 의미를 담아 뉴 비기닝 대구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회복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6번째 맞는 문화와 생명 콘서트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소향, 이수영, JM, 운경류 챔버 오케스트라 등이 초대됐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현장 공연과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송기선 목사도 이번 콘서트가 대구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구 시민 모두가 함께 이번에 다시 힘을 내고 얼어붙은 우리 마음들이 활짝 펴지기를 이 콘서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변화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진리와 자유 포럼과 미래교육 포럼이 연합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진리와 자유 포럼 이종민 상임대표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교육을 회복시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의보 교수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선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전했으며 김병헌 국사교과서 연구소장은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 이대로 가르칠 것인가 등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구미 상모교회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역을 펼쳤습니다. 구미 상모교회 복지섬김위원회가 주관에 진행된 김장 나누기에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한 6kg들이 김치 650박스는 구미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전달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생각하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누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건데 더 감사한 건 참 코로나 시기에 물심양면으로 함께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52차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각종 보고와 회무 처리를 진행한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배 목회자들의 뒤를 이어 하나 되는 연합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